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현재 일본에서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서점이 있는 모습이에요. 작가는 황보름님.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지은 책으로 매일 읽겠습니다. 난생처음 킥복싱. 이 정도 거리가 딱 좋다가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이제 더는 울지 않아도 된다. 커피와 염소. 서툰 문장이 좋은 목소리를 감춘다. 얼굴이 왜 그래? 깔끔하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엄마들의 독서 클럽. 과거 흘려보내기. 마음 확인 테스트. 이런 내용들로 좀 나옵니다. 왠지 정이 많이 느껴질 것 같은 힐링을 주는 소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점이라는 공간에 있으면 우린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니까요. 휴남동 가정집들 사이에 문을 연 평범한 동네 서점. 이곳에 크고 작은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인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먼저 영주, 직장 문제와 이혼의 아픔을 겪고 휴남동 서점을 오픈합니다. 처음에는 닫혀있는 마음처럼 수동적인 운영을 하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점차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 민준,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다 영주의 서점 카페 바리스타가 됩니다. 커피를 내리는 일에 진심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승우, 작가로서 북토크를 계기로 서점에 방문했고 이후에 영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는 영주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책을 읽으면서 영주라는 캐릭터는 참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충격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누가 봐도 영주의 잘못이지 않나 합니다. 부부가 아니라 그냥 남녀가 연애하다 헤어질 때의 사유 정도로 생각됩니다. 영주의 엄마도 실망한 딸에게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시기가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설정으로 보여집니다. 삶의 불안 요소는 곳곳에 존재합니다. 취업이라는 관문은 큰 벽처럼 다가오고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또 그때부터가 다른 세계의 시작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어려움, 조직 내에서의 갈등, 물론 극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의 만연한 문제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데 영주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휴남동 서점을 변화시켜 갑니다. 작가들을 초빙해 북토크를 하고 독서 모임을 만들어 대화를 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생기가 도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게 됩니다. 민주는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기대가 크다 보니 더 마음이 복잡합니다. 걱정만으로는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커피의 맛에 집중하며 바리스타 일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정직원이 됩니다. 지금 즐길 수 있는 일에 파고드는 것.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주가 승우를 밀어내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결혼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 본인의 불안정한 심리가 이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혹시라도 반복된다면 또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가 되기에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승우는 영주를 이미 마음속 깊이 담아 돌리기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결혼을 바라는 게 아니니 함께 좋아하자고만 합니다. 동네 서점이라는 곳이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는가를
소설을 통해 보았지만 실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매출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이목을 끌고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의 장이 마련됩니다. 사는 게 편리하고 풍족해질수록 소통이 적고 외로운 현대인의 자화상이 그려지는데 마음을 알아주는 한 명이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함께한다는 건 부러운 일이지만 관계를 만드는 의지는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귀찮아서 번거로운 게 싫어서 시도조차 안 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영주의 시련은 스스로가 만든 것인지 모릅니다. 평화로운 휴남동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발전을 위해 이것저것 도모하고 갇혀있던 자신의 내면을 끌어내면서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고 단단해진 것도 스스로가 만든 일입니다. 대형 서점 말고 동네에 가까운 서점을 만나기가 어려운 일이 되었는데 이런 곳에서 독서 모임을 한다면 참여하고 싶은 이들이 꽤 많을 겁니다. 책을 멀리하고 오랜 시간을 살았던 경험자로서 책 속에 막상 들어오는 일이 힘겹게 느껴지지만 마음을 먹고 발길을 옮긴 순간 천천히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글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차분한 성향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나 하는데 그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요즘 영주는 서점이 자리를 잡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지 골몰하고 있었다. 떠오르는 것이 없어 글을 쓸 때의 버릇처럼 인터넷 사전에서 자리 잡는다의 뜻을 찾아보니 대략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았다. 어느 공간에 정착하여 생활이 안정된다. 생활이 안정된다라. 휴남동 서점의 생활이 안정되려면 그래,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영주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말을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로 바로 치환하기가 싫었다.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휴남동 서점이 안정되려면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영주는 서점을 찾는 동네 사람들에 관해 생각해봤다. 꾸준히 찾아주는 분들도 있지만 초반에만 바짝 찾았다가 뜸한 분도 많았다. 영주는 그동안 책을 꾸준히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토로하는 손님들의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책을 읽지 않던 사람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영주는 서점을 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책은 좋은 것이니 읽어야 한다라고 강요한다 해서 될 일은 아닐 것이다. 영주는 그보다는 서점이란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더 열어놓기로 결정했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창고로 사용하던 카페 옆에 붙어있는 짜투리 공간을 싹 비우는 거였다. 틈이 날 때마다 민중과 함께 버릴 것은 버리고 쓸 것은 서점 안 여기저기에 분산시켜놨다. 지금은 텅 빈 공간이 된 그곳을 이제부터 독서클럽 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독서클럽 인원을 모을 생각이었다. 각 독서클럽은 제1 독서클럽, 제2 독서클럽, 제3 독서클럽으로 이름 짓고 원한다면 클럽마다 원하는 이름을 지어 불러도 재미있으리라 생각했다. 영주는 내일부터 블로그, SNS, 입간판 등을 활용해 독서클럽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을 계획이었다. 몇몇 열혈 서점 이용자에겐 클럽 장이 될 생각이 있는지 물어 이미 3명을 확보해 놨다. 우식, 민철 엄마, 그리고 영주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독서량이 엄청난 단골 손님 상수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휴식이 있는 공간, 그런 장소를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싶습니다.